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파워내과 컨텐츠를 오랜만에 이제 들고 찾아뵀었는데, 이제 설사 변비 이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강의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다 보니까 이제 파워내과 컨텐츠를 조금 뒤늦게서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보자는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요. 많이들 함께 공부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출혈 파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위장관 출혈은 상부 위장관, 하부 위장관, 원인 불명 출혈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상부 위장관 출혈부터 살펴볼게요. 보면 원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펩틱 얼서 디지즈가 35에서 50%, 그다음 베릭스가 5에서 20%, 5에서 12%, 말로리바이스테어가 2에서 5%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식도염, 위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장관 출혈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인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이탈 사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도 중요해요. 사실 출혈이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맥박이거든요. 맥박이 오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 출혈이 계속돼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맥박도 오르고 혈압도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략 한 2리터 정도 이미 혈변으로 빠져나갔거나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출혈을 하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맥박과 혈압 뭐 이런 신체 징후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응급치료예요. 그래서 물론 바로 내시경을 가서 처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환자가 더 이상 뭐 예를 들어 쇼크가 오면 말초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날 뭐 급성 신손상이 와서 크레아틴 수치가 확 올라 있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액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필요할 경우에서는 수혈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목표는 7에서 9, 헤모글로빈 타겟은 7에서 9 타겟으로 수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액으로 이게 우리가 하이드레이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이 연구가 한때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래서 보통 노멀 셀라인으로 많이 했었는데 노멀 셀라인으로 할 경우에서는 하이퍼클로레밀 그러니까 염소 NaCl에서 Cl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엑시도시스가 유발될 수 있어서 우리가 락틱 엑시도시스와 이 하이드레이션을 많이 해서 생기는 엑시도시스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애초에 그냥 그 노멀 셀라인 말고 플라스마 솔루션 같은 그런 크리스탈로이드를 써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연구를 봤더니 오히려 예후가 뭐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 크리스탈로이드가 더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지금 ICU랑 응급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료진 분들께서 플라스마 솔루션을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플라스마 솔루션은 포타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타슘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BP 떨어진다고 해서 플라스마를 로딩하시면 갑자기 포타슘이 확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환자분들,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한테서는 플라스마 솔루션을 가급적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필요할 경우는 7에서 9 정도로 수혈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블러드 타이핑 이런 거는 오더를 내면 거기에 다 알아서 진행이 되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대개 24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야 감소가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BUN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 비행 크레아틴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서는 BUN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어퍼지아이 블리딩 때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블러드가 분해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BUN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 사람이 현재 APTT가 프롤on게이션이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출혈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변자면 검사나 뭐 이런 안티바디 이런 검사들은 대학병원은 실제로 잘 안 해서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글라스고 뭐 이런 스코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스코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헬리스 20판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급성 그 상부 위장관 출혈에서 이런 인자들을 확인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아까 바이탈 사인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 맥박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가 바로 혈색소 수치가 바로 떨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혈색소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비웬이 오를 수 있는데 이걸로도 우리가 출혈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스코어들은 스코어 자체를 외우시는 거는 학생 때나 하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비위관 삽입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꽤나 논란이 있어요. 여기 제가 업투데이트 최근 걸 가져왔는데, 이거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할 시간에, 이거 넣고 있는 시간에 빨리 내시경이나 어레인지 해서 내시경을 해서 블리딩을 조절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 때는 막 L튜브 넣고 뭐 L튜브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시야 확보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의 연구 트렌드는 넣지 말아라. 괜히 환자만 힘들고 시간만 딜레이 시킬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결국에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출혈이 있으면 빨리 지혈술을 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시야가 계속해서 출혈이 나고 어디 포커스도 못 찾겠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해서 이 위장 쪽으로 가는, 위를 먹여 살리는 그 혈관을 찾아서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륨 스터디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시행할 수 없고요. 급성 출혈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입원을 해서 지혈술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시면 1A 같은 경우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1B는 피가 이렇게 이미 우징되고 있는, 우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2A는 여기 비저블 베슬이 보여요. 딱 눈에 혈관이 보인다는 거죠. 어디런트 클랏, 혈전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시 재출혈 나올 비율이 20에 30%이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파워네과에서는 2A까지, 해리슨도 마찬가지예요. 해리슨도 2A까지, 즉 비저블 베슬, 눈에 보이는 혈관이 있는 그 시기까지만 지금 바로 내시경 지혈술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PPI를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그래도 계속해서 출혈이 나고 있는데 위산이 분비돼서 계속해서 출혈을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 억제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보통 3일 동안 IV를 하이도즈로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헬리코박터가 양성이 나오면 재균 치료를 해야 되겠고, 물론 엔세이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어쩔 수 없이 이미 심장근경색이 발생해서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환자분들, 아니면 최근 스텐트를 넣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중단해버리면 스텐트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중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중을 따져가면서 순환기내과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다룰 거예요. 혈전제를 써야 되는 경우와 써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내시경 시술하는 그런 그 시술 방법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다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출혈이 나면 아까 이제 출혈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래 먹고 있는 약,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치료를 해주면 추후에 재발을 방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무위장관 출혈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에 발간돼서 좀 가져봤는데, 이제 내시경 검사 전에 PPI 정맥 투여를 권고한다. 즉 이제 병동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빨리 내시경실로 이제 환자분 모시고 내려가기 전에 IV로 PPI를 투여를 권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출혈 환자에서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출혈이 바로 왔다 해서 막 밤에 바로 펠로우쌤들 오셔가지고 뭐 바로 내시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24시간 이내. 왜냐면 밤에 응급으로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색소 수치는 7에서 9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포레스트 타임에 따라서 아까 2A까지만 내시경 지혈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양성이면 재균 치료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궤양의 모양이 제가 이제 위암 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악성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는 조직 검사하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시술이 끝났어요. 그래도 재출혈 예방을 위해서 PPI를 3일 정도 하이도즈로 투여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내시경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미 한번 지혈술이 됐는데 다음날 잘 됐나? 한번 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출혈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2차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요약하면, 아까 여기 이제 혈관 노출까지가 2A였는데 이때는 내시경 지혈술도 하고 PPI도 하고 중환자실에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중환자실은 아니더라도 병동이나 뭐 중증을 보는 그런 병동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우징, 뭐 클린베이스 이런 거다. 그럴 경우에서는 입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는데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랄 PPI, 경구 PPI로 일단은 경과를 지켜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베릭스가 있어요. 베릭스는 바로 EVL을 해야겠죠. 라이게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좀 나중에 이제 간경화 합병증들에 대해서 다룰 때 설명드리겠고, 말로리바이스 테어 이제 막 과하게 구토를 한다거나 이제 뭐 젊은 성인들이 이제 막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막 구토를 많이 하면서 막 피를 토하셨다. 그런 분들 이제 말로리바이스 테어인데, 이제 표재성, 약간 미란 같이 생겨가지고 이지정션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과관찰하면 좋아져요. 근데 심할 경우는 지혈술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 해리슨 표인데 이건 파워내과에서 이걸 요약한 건데, 정말 잘 이해하고 싶고 헷갈리고 싶지 않다 하면 한 번쯤은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2A, 포레스트 2A, 비저블 베슬리까지는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을 하고 하이도스 PPI를 투여를 해라. 근데 그 외의 경우에서는 내시경적 시술을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에 PPI는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가이드라인이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우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 클린베이스 얘네들은 내시경적 시술을 하는 게 아니다. 대신 PPI는 줘고, 만약에 헬리코박터 양성이다 그러면 치료를 해라. 음성이면 뭐 그냥 지켜봐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내시경적 지혈술을 하고 하이도스 PPI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어드이런트 클라스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경적으로 그 클라스를 제거한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저절로 멈춰요. 사실 위장관 출혈은. 하지만 계속 출혈하는 경우, 재발하는 경우 20%나 있고, 심지어 이들 중에서 8에서 10%는 사망하신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어떤 게 제일 예후가 나쁘냐, 베릭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베릭스는 반드시 EVL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게스트릭 얼서, 암 이런 악성 궤양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출혈도 예후가 좋지는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듀라포일 리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위점막 바로 아래에 이제 동맥이 보통 깊숙하게 위치해야 되는데 이 점막 아래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는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동맥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내시경 지혈술로 치료를 해야 되고, 아테리얼 블리딩, 동맥형 출혈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프록시멀 스토먹 주의정석 6cm 이내 레서 커버처 부위에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혈술 성공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경석 지혈술로 치료한다. 근데 듀라포일 병변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저 위점막 바로 아래 위치한 아테리올이야, 아테리올.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 아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점막결손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손상이 돼도 확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지난 설사의 변비에서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하부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